안녕하세요. 올 한 해 읽었던 책들을 쭉 돌아보니까요. 결국엔 다 삶의 어떤 큰 질문들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평범한 교수님, 또 죽음을 앞둔 의사, 그리고 하늘을 다는 갈매기까지 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 삶과 이어지는지 오늘 그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이 질문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죽음을 앞둔 의사, 바나나 갈매기, 조용한 교수님. 언뜻 보면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인물들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의미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아주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의 인생부터 시작해 볼게요. 가장 조용한 존재 안에도 위험과 목적은 존재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바로 윌리엄 스토너라는 인물의 삶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영문학 교수로 살았던 남자.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학교에서의 갈등 이런 걸로 가득해 보이지만 문학에 대한 그의 그 깊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조용한 위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스토너가 한평생에 걸쳐서 차곡차곡 의미를 쌓아 올렸다면 폴 칼라네티는 정반대예요. 삶의 거의 끝자락에서 이 질문을 폭풍처럼 맞닥뜨리게 되죠. 유능한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의사에서 환자 입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정말 강렬하게 묻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대체 무엇이 삶을 진짜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가 하고요. 의미라는 게 꼭 헌신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열정 속에서도 찾을 수 있죠.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날갯짓을 할 때 조나단 리빙스톤은 달랐어요. 비행 그 자체의 완벽함을 꿈꿨거든요. 결국 무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지만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그 용기 덕분에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따로는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나를 찾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딱 정리되죠? 스토너는 일과 열정에 대한 헌신에서, 칼라니티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를 통한 고독과 규율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또 어린 왕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 주잖아요. 정말 의미라는 건 참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용기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걸까요? 어떤 순간에 우리는 침묵을 깨고 일어서기로 결심하게 될까요? 아일랜드의 석탄상인 빌 펄롱. 이 남자는 정말 큰 도덕적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수녀원 석탄 창고에 배달을 갔다가 거기에 갇혀있는 한 소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마을 전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죠. 자신도 미혼모의 아들이었다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의 벽에 맞서서 아주 작지만 정말 위대한 용기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행동 하나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죠. 화씨 451도, 이게 봐도 종이가 불타는 온도라고 하죠. 근데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속에서는 지적인 자유가 불타는 온도이기도 합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책을 태우는 사회니까요. 주인공 몬테그는 모든 걸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지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용기를 선택해요. 이건 파괴의 온도가 아니라 지식을 지키려는 저항의 온도인 셈이죠. 용기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쇼핑몰 우리에 갇혀 사는 고릴라 이반을 보세요. 죽어가는 친구 코끼리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의 예술은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아기 코끼리 루비를 구하기 위한 약속이자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한편 손도끼의 브라이언에게 용기는 또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야말로 순수한 생존 본능 그 자체였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는 집이나 가족이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책들을 읽다 보면 바로 그 전통적인 개념의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속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 하고 말이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정의 정말 기발하지 않아요? 엄마의 정의가 로봇이래요. 와일드 로봇의 주인공 로즈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무인도에서 길 잃은 거위알을 품어서 엄마가 되고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가족의 진짜 의미를 배워나가요. 혈연이나 종을 뛰어넘는 사랑과 소속감이 가능하다는 걸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집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해요. 유령들이 가족이 되어주는 묘지가 집이 되기도 하고, 떠나고 싶어 미치겠지만 결국엔 돌아와야 할 동네가 집이 되기도 하죠. 어른들의 규칙이 전혀 없는 나만의 왕국이 집일 수도 있고요. 그레이브야드 북의 보드나 망고스트리트의 에스페란자, 그리고 삐삐까지. 이 지구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바로 그곳이라고요. 결국 이 모든 책들은요, 삶의 의미를 찾고 행동할 용기를 내고 또 우리가 속할 곳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한 권의 책에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나요?